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104회 3강 종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입 매출 전표를 함에 있어서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입인지 매출인지, 두 번째가 부가세를 주고받았는지, 세 번째로 적격 증빙으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마지막으로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한 경우는 반드시 불공사유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게 되면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는 불공인가를 따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3-1번입니다. 8월 25일 영업부 거래처인 맘모스 물산의 사업 확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하여 축하 화환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의 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다. 계산서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공급과 부가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 불공으로 처리할 확률이 많네요.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전자계산서가 키가 되고요. 이렇게 전자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무조건 면세가 된다는 거, 이 문제 불공으로 처리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 두 번째, 부가세를 지급했습니까? 부가세란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고 전자계산서에도 없습니다. 아니요. 이때는 불공인가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적격 증빙으로 무엇을 받았나요? 전자계산서.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면세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매입 면세가 되며 20만원에 2만원 뭐 이런 것들 계산서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비니 현금이 되며 차변은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 20만원. 주의하실 점은 이 문제에서 불공하면 안 됩니다.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무조건 면세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업부니까 800번대.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매입 매출전표 8월 25일이죠. 08월 25일. 자, 매입 면세죠. 매입 면세 53번입니다. 53번.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시험에서는 입력하지 마시고요. 실무에서는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불. 거래처는 남동. 전자 맞으니까 1번, 분계는 3번.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접대비가 됩니다. 접대비. 그리고 금액은 200불. 대변 4번, 현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저는 혼합으로 했는데요. 1번 현금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정답으로 둘 다 인정됩니다. 이렇게 확인까지 해주시면 1번 넘어가네요. 1번은 전자계산서가 키워드입니다. 2번. 자, 9월 5일입니다.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중개수수료 550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중요한 키워드죠. 나누기 1.1 공급가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을주 한화공인중개법인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키워드가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 토지 취득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이 됩니다. 두 번째, 부가세를 지급했습니까? 부가세 포함했죠? 얘가 되겠네요. 이렇게 매입이면서 얘가 되면 불공사유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비용 불공사유가 되겠죠. 즉 토지의 자원적 지출이 되는 겁니다. 적격 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받았고요. 그리고 매입 불공이 됩니다. 매입 불공이며 500만원에 50 한화공인 중개법인이죠. 전자 받고 공개는 혼합이 됩니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보통예금.
그리고 불공일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9월 5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매입이면서 불공이니까 54번입니다. 54. 자, 이렇게 빨간 게 나오면 나중에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긴 파란 막대기가 나오더라도 선택하면 됩니다. 엔터 엔터. 5500불. 그리고 거래처는 한화죠. 한화. 전자 맞으니까 1번.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자, 엔터하고 1하고 1 눌리니까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나타나죠. 반드시 여기에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점점 누르셔서. 자, 토지에 관련된 거니까 6번이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입니다. 6번.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붕괴는 3번.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토지입니다. 토지 잘못 입력했네요. 공급가액 5불불에 부가세 이렇게 됐고요. 자, 토지 맞고요.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맞고요. 그래서 신경 쓸 거 없네요.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9월 5일 불공이고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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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그리고 차변 토지 대변 보통예금 거래처 맞고요. 예, 아무 문제 없네요.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11월 15일입니다. 최종 소비자인 이영수 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했네요.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라. 일단 적격 증빙을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고요. 부가세 88,000원, 물건값 88만원, 총 96만 8천원 받았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팔고 돈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 부가세를 받았습니까? 88,000원 받았죠? 예. 적격 증빙으로 무엇을 발행했습니까? 현금 영수증. 그러면 현금과세 현과가 되겠죠. 매출 현과가 됩니다. 88만원에 88,000원. 거래처 이용수. 전자는 당연히 아니고 붕괴노남. 그리고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크게 문제 없죠. 매출은 이렇게 간단하고요. 주로 매입에서 많이 틀립니다. 11월 15일. 자, 매출이면서 현과가 되겠죠. 매출 현과 2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품목 수량은 넘어가고요. 현금 과세와 카드 과세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나뉘어집니다. 물론 돈이 틀리면 다시 입력하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96만 8천원을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집니다. 이영수. 전자는 아니고 붕괴는 3번. 자, 대변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맞네요. 차변 3번만 하면 되겠네요. 101번 현금.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다른 거 없죠. 그러니까 거래처 걸 필요 없고요. 아무 문제 없고 문제 없고 쭉 문제 없고 대변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현금 금액 맞고요. 예, 아무 문제 없네요. 4번입니다. 11월 19일 주 연기 실업에 당사가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 시도금가 5천만원인 저분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 3,500만원. 자, 이 문제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실무시험에 감가상각 누계액 나온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 유형자산 처분하는 겁니다. 1,250만원 부가세 별도 중요한 키워드. 처분하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자, 이 문제는 유형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하는 거 전산에게 2급에도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형자산 지도금가를 대변에 적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기록하고 장부과액을 구한 다음 받은 돈에서 장부금액을 빼서 플러스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마이너스면 유형자산 처분손실, 그리고 실제 받는 금액을 기록하면 됩니다. 자, 이 순서에 의해서 하나씩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유형자산 처분하는 이런 것들은 과정이 긴 것들은 꼭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셔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출발입니다. 파는 거니까 매출 크게 문제 없죠. 부가세 받았습니까? 부가세 별도 예. 적격 증빙으로 무엇을 지급했습니까? 전자 세금계산서.
그래서 과세, 매출 과세가 되며 1250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125만원. 그랬죠? 연기실업. 전자 맞고요. 전자 맞죠? 붕괴는 혼합하면 다 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팔려는 유형자산과 시도금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1번. 그게 문제 없죠? 2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끝에 적습니다. 2번. 그러면 시도금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뺐더니 얼마? 1,500만원으로 생각하는데요. 요거 얼마 받았습니까? 1,250만원. 1,250만원 빼기 1,500만원 하면은 마이너스 250만원이네요.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손실 25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는 요거 두 개 들어왔죠. 1,37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부가세 받았고요.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정 과목들 없죠? 예, 없습니다. 입력하러 갈 수 있도록 할게요. 특히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분개를 좀 잘 입력하셔야 됩니다. 돈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11월 19일입니다. 자, 매출이면서 과세니까 11번입니다. 11번. 자, 품목 수량 단가는 생략하고요. 12500불. 부가세 125만원 맞고요. 연기였죠? 연기실업.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자, 대변이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안 바꾸시면 안 됩니다. 50뿔뿔 유형자산 처분하실 때는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변 3번.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더하기 1, 209번이 되겠죠. 금액은 35뿔뿔. 또 차변 3번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1375만원. 차변 3번 유형자산 처분손실이죠. 유형자산 처분손실. 금액은 250만원. 예, 입력이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입력에는 문제가 없네요. 자, 다음 5번입니다. 12월 6일이네요. 자, 임대인 하우스랜드로부터 생산부 500번대죠. 11월분 임차료 250만원 부가세 별도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예, 알겠습니다. 적격 증빙에도 보니까 세액 25만원 지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만약에 아래의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만 하고 돈은 현금으로 주었다. 외상으로 되어 있죠. 지금은 외상으로 했다라고만 한다면 이런 말이 없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었으면 자, 이거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여기에 보면 임대료라고 되어 있죠. 임대료. 자,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누가 발행했겠습니까? 하우스랜드가 발행했죠. 하우스랜드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맞지만 우리 광주기계 입장에서는 임차료가 맞죠. 그래서 이 적격 증빙도 잘 좀 봐주시고요. 이 출제 유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문제에서 임차료로 알려줬기 때문에 틀림이 없겠지만 만약에 알려주지 않고 이 자료만 가지고 해석을 해라 하면은 이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임대료로 하실 확률이 많다. 누가 발행했는가, 누가 발행했는가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임차료 지급하는 내용이네요. 500번대입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자, 돈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 부가세 지급했습니까? 25만원 줬죠? 예. 이렇게 매입이면서 예이면 불공사유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오죠? 아니옵니다. 전자 적격 증빙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과세. 따라서 매입 과세 금액들은 크게 문제없고요. 다음 이거 500번대입니다. 임차료라는 거 임대료 아닙니다. 그게 문제없고요. 돈 안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지금은 재고자산 아니니까 미지급금. 거래처가 같으니까 자동으로 묻어오죠.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예,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06일. 자, 매입 과세죠. 51번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2500불에 25만원. 거래처는 하우스랜드입니다. 하우스.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무조건 3번. 자, 차변. 원재료가 아닙니다. 임차료가 되겠죠. 519번 임차료가 됩니다. 맞고요. 대변 4번.
미지급금이 됩니다. 275만원. 입력이 끝나면 항상 습관적으로 바로 입력을 했는지 차변 대변 확인하시고요. 계정 과목들 코드번호 확인하시고 그렇죠. 금액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뭐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마지막 문제네요. 3월 6일입니다. 12월 11일 구매 확인서 짠! 신용장 구매 확인서 놓으면 영세가 되겠죠. 알 수 있고요. 예, 아카디 상사에 제품 1100만원을 납품하고 팔고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700만원은 외상으로 하고 또 못 받고 지금은 제품 팔았으니까 뭐 외상 매출금이 되겠고 나머지는 약속음으로 수령하였다. 400만원은 음으로 받았네요. 음이 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내 계정 과목 4가지가 있죠. 받을음, 지급음, 미수금, 미지급금. 지금은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남이 발행한 음이 되니까 받을음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출발. 첫 번째, 팔고 돈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 부가세 받았습니까? 여기에 부가세에 관련된 단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니요. 적격 정빙으로 무엇을 발행했습니까?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영세. 따라서 매출이면서 영세가 되고요. 1100에 부가세 없죠. 아카디 상사 전자 맞고요. 붕괴는 알 수 없고 제품 매출 1100만원 크게 문제 없고 외상 매출금 700 받을음 400 둘 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인데 아카디 상사 같은 거래처니까 거래처 걸 필요가 없네요. 자, 간단한 문제고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11일이죠. 날짜만 바꾸면 되겠네요. 매출이면서 영세가 됩니다. 매출 영세, 수출 영세, 어이구, 안 보이노. 12번입니다. 12번. 자, 이렇게 또 화면이 빨갛게 나왔네요. 나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넘어가고, 공급가 11뿔뿔에, 거래처는 아카, 전자 맞으니까 1번.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자, 엔터하고 1 치니까 파란 막대기가 이렇게 꺼지죠. 화면을 보시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점점 눌러서 자, 여기에 있네요. 내국 신용장 지금 구매 확인서죠. 3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수료번호는 없죠. 넘어가고 붕괴는 3번. 대변 제품 매출 아무 문제 없고요. 차변 3번. 자, 외상 매출금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얼마? 7뿔뿔. 차변 3번 받을음이죠. 받을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꼭 확인해 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도 뭐 평범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수정하는 문제 보겠습니다. 8월 31일 주 현대전자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50만원 중 원천징수세액 13만 7,500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 36만 2,500원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였음. 올바른 회계 처리는 이거 36만 2,500원을 지급했는데 사실은 이자 비용이 얼마다? 50만원. 그리고 원천징수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 했으니까 예수금이 되겠네요. 그거 표시해라 이런 말 같습니다. 내가 원천징수하면 예수금, 내가 이자를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이 되겠죠. 따라서 이자 비용 50만원, 예수금, 선납세금,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 없고요. 부가세 관련 없으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겠네요. 빠져나오고 일반 전표 가겠습니다. 8월 31일입니다. 08월 31일 한번 볼게요. 차변 이자 비용 아니죠. 이자 비용은 얼마? 500불. 자, 대변 예수금이죠. 4번 254번 13만 7,500원 뭐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입력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줄 다음에 다음 줄에 위치시키면 입력이 종료된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다음 자 2번입니다. 10월 2일 영국 톰스사에 직수출하고 제품 3,000불을 1달러당 1,200원으로 환산하여 계상하였으나 장부에 기록하였으나 검토 결과 선적일 당시 환율 1,250원으로 확인되었다. 자, 이거 메인 매출 전표가 틀렸겠네요. 자, 돈이 틀렸습니다.
2316 360만원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 제품 매출도 360만원이 아니라 얼마? 375만원이네요. 375만원. 이렇게 금액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1일날 메인 매출 전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빠져나오고요. 자, 이거. 자, 메인 매출 전표 10월 2일입니다. 10월 02일. 자, 매출이면서 수출 맞고요. 360만원이 아니라 얼마? 375만원이죠. 곱하기만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75만원. 참고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컴퓨터에 있는 전자계산기 사용 못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수험장에 따라서 시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도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못 사용합니다. 전자계산기 꼭 들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크게 문제 없고요. 자, 다음. 자, 요거 375만원 하단 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매출 375만원, 외상 매출금 375만원. 그랬죠? 같으니까 크게 문제 없네요. 환율만 계산 잘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결산입니다. 자, 영업부의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으로 자산화하고 결산 시 사용분을 비용으로 계상해 오고 있다. 장부에 기록해 오고 있다. 결산 시 영업부로부터 미사용분인 소모품은 100만원으로 통보받았다. 단 전산을 조회하여 처리하고 금액은 엄수로 입력하지 말 것. 출제위원님 이번에 너무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모품은 구입 시 자산으로 했는지 비용으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구입 시 자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했고요. 이런 말은 안 주더라도 이 문제에 구입 시 자산이 얼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종계등 원장에서 조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소모품에 관련된 결산 살펴보겠습니다. 소모품은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소모품 자산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이 소모품이 되고 금액은 사용액, 없어진 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소모품 B,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남은 만큼, 미사용만큼 소모품 자산을 증가시키고 차변이 소모품이 되며 금액은 남은 금액이 됩니다. 즉 구입 시 비용으로 했더라면 소모품이 차변이고 그리고 남은 금액이 됩니다. 물론 상대의 계정은 소모품 B가 되겠죠. 항상 그렇습니다. 소모품인 경우는 구입 시 자산으로 했는지 비용으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모품으로 차변되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 일단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모품 총계등 원장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조회는 본인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데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저는 총계등 원장에서 조회하겠습니다. 남은 게 100만원이라 그랬죠. 자,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소모품이죠. 170 소모 한번 해볼게요. 소모 173번이었네요. 173. 자, 구입 시 얼마로 그 금액을 했었습니까? 250만원이네요. 자, 잔액이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인데 100만원이 남았으니까 자산을 줄입니다. 얼마만큼 없어졌습니까? 150만원만큼 없어졌네요. 따라서 대변이 소모품 150만원. 그러면 차변은 뭐가 된다? 소모품 B 150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대변 소모품 150만원, 차변이 소모품 B가 됩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수동결산부터 항상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차변 3번, 소모품 B 830번, 금액은 얼마? 1500불. 대변 4번, 소모품 173번이었죠. 150만원.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결산에서도 꼭 확인하시고요. 그랬죠? 그래야 되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 문제 없네요. 자, 2번 12월 11일 실제 현금 보유액이 장부 현금보다 57만원 많아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였던 바. 그러니까 12월 11일 날 돈이 남았었네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 왜 남았기 때문에 증가됐지 않습니까? 결산일에 34만원은 선수금이고 계약금 먼저 받았네요. 23만원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특히 결산에서도 이 건영상사 선수금의 거래처 풀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결산 문제 12월 31일 문제인데요. 12월 11일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반드시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저는 조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12월 11일 날.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보니까 차변이 현금, 대변이 현금 과부족 되었죠. 그러니까 이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금 과부족이 정산되려면 어느 변에 와야 된다? 차변은 무조건 현금 과부족이 될 거고요. 대변이 선수금, 그리고 나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자비익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12월 11일 날 들어와 보면 차변 대변의 실수가 방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분개의 추측을 했는데요. 안 적혔더라면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겠죠. 12월 11일 적혀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오고 대변에는 선수금, 그리고 잡이익이 되겠죠. 선수금에 꼭 거래처 걸어달라 그랬습니다. 의외로 결산에 뜨는 거래처를 걸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차변 3번 현금 과부족이죠. 현금 과부족 금액은 얼마? 570 뿔뿔. 여기 잘못했네요. 참, 이거 12월 11일 날 입력할 뻔했습니다. 요거 잘못했네요. 자, 요거는 클릭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여기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저장 안 되겠죠? 10일 날 갔다가 11일 날 다시 한번 와 볼게요. 돈이 입력 안 되면 입력이 안 됩니다. 12월 31일이죠. 31일.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31일 날 입력해야 되는데, 이게 12월 11일 날 입력할 뻔 했습니다. 큰일 날 뻔 했어요. 3번 차변. 현금과 부족. 금액은 얼마? 570 뿔. 대변 4번. 선수금이죠. 선수금 259번. 금액은 건영. 금액은 3사죠. 34만원. 340 뿔. 또 대변 4번 잡이익입니다. 잡이익 얼마? 23만원. 예, 크게 문제없네요. 아무튼 결산에서도 꼭 이거 입력이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산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추계액 100%를 설정하고 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상계하기로 한다. 퉁치기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자동결산입니다. 먼저 퇴직급여 추계액이란 뜻을 아셔야 됩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이란 우리 회사 직원,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되는 돈을 퇴직급여 추계액이라 그럽니다. 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내용을 이해하면 아주 쉬운데 외울 것도 없고요. 아니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이유입니다. 직원의 근속기간 중 회사는 지급할 퇴직금을 매년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미래에 지급될 부채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부채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러면 1년 동안 다니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퇴직금을 결산 때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그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가 되며 그리고 쌓아두는 돈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퇴직급여 추계액이란 회사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할 때 필요한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 그럽니다.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초금액 판매부와 관리비입니다. 판관비죠. 2,500만원이 있었는데 단기 설정액은 1,300만원이고 기존 퇴직금 사용액이 800만원, 추계액은 3,000만원. 자, 이 문제와 출제위원이 이걸 줘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었겠네요. 자, 한번 천천히 따져봅니다. 1월 1일날 2,500만원의 퇴직금이 있었는데 기중에 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1,700만원이 남았죠. 남았는데
퇴직급여 추계 필요한 전체 금액은 얼마다? 100%가 3천만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얼마가 됩니까? 1700만원인데 3000만원이 필요해요. 1300만원을 더 넣어야 되겠죠. 대부분은 이 1300만원을 우리가 계산해서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출제위원님이 이렇게 알려줬네요. 이 금액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조부는 3천만원이 1월 1일날 있었는데 기중에 1000만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얼마? 2천만원 남았는데 필요한 퇴직금은 전체 퇴직금은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넣으면 될까요? 얼마를? 1,500만원 더 넣으면 되겠죠. 단기 설정액이 1,500만원입니다. 이 두 개 금액을 다 넣으면 되네요. 여기까지 시험에서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하겠는데 이번에는 출제위원님이 다 알려줬네요. 땡큐입니다. 자, 자동 결산이니까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빠져나오고요. 결산 자료 입력. 자, 결산 자료 입력도 의외로 또 잘 실수를 합니다. 항상 01월부터 12월까지 하시고요. 컨트롤 F 퇴직이라 치면 됩니다. 퇴직 나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퇴직급여 전입액이 있고요. 퇴직연금 충당금, 요거는 퇴직연금입니다. 이번 칸에 입력하셔야 돼요. 코드 번호가 500분대니까 제조부가 됩니다. 제조부는 얼마였나요? 1,500만원. 1호 뿔뿔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다음 다시 한번 더 컨트롤 F 퇴직. 자, 찾았습니다. 여기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퇴직급여 전입액 이 칸입니다. 아래쪽은 연금입니다. 연금 800번대 800번대는 1300만원이었죠. 13 뿔뿔.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무엇을 눌러줘야 된다? 전표 추가. 시험장에 가시면 의외로 실수 많이 합니다. 왜?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이 끝나면 꼭 전표 추가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안 눌리면 0점입니다. 확인. 자,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갑니다. 12월 31일. 이게 결차 결대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왜? 결산자료 입력에 있는 내용이 일반 전표로 이렇게 넘어오면 결차 결대가 생기는 겁니다. 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금액은 정확하게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조회 문제입니다. 4월 5일 롯데카드 사용금액은 얼마인가? 단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카드 결제일은 10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항상 조회하는 문제는 이 순서대로 풀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가세와 관련이 없죠. 지금 롯데카드가 나왔네요. 회사 이름이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는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출발입니다. 자, 거래처 원장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4월 5일란 말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04월 01일부터 04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무엇을 한다? 미지급금. 그렇죠. 롯데카드 알면 적어줘야 됩니다. 롯데카드 롯데 996002 자, 됐네요.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은 자, 계상하였다. 사용한 금액이네요. 즉 부채가 미지급금이 증가되었죠. 부채가 증가됐습니다. 자, 일단 이것을 잘 봐야 되겠네요. 지금 잔액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뭐 차변 아니면 대변돈이 되는데 지금 미지급금이 발생했죠. 증가되었죠. 부채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변돈인 20만원이 맞습니다. 정답은 20만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5월 한 달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의 총 지출 금액은 얼마인가? 5월 한 달이고요. 부가세 아니고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 아니고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거 아니고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아니고 시다구리 1월이 아니고 5월 한 달이니까 5월. 자, 이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는 급여도 있고요. 복리후생비도 있고 접대비도 있고 많이 있죠. 따라서 이것은 시다구리 1월이 아니기 때문에 1월계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자, 출발입니다. 빠져나오고. 아무튼 이렇게 조회하는 문제도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하시면 의외로 쉽습니다. 자, 5월 한 달이었죠. 5월이니까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자, 판매비와 관리비였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찾았고요. 여기서 총 지출 금액을 물어봤는데 전체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개가 있죠. 개 전체 금액입니다. 795만 7,200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759만 7,200원 이렇게 찾아지십니다. 뭐 크게 문제 없죠. 조회하는 순서에 따라서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조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6-3번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확정이 4월부터 6월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순서가 부가세와 관련이 있으니까 신고서, 합계표, 매입 매출장인데요. 부가세 신고서에는 주민번호 발급분이 따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 없을 텐데 저는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출발입니다. 자, 부가가치 눌러주시고요.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먼저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입니다. 04월 01일부터 04월이 아니죠. 6월 30일이죠. 06월 30일. 자, 여기에 과세 표준에 보시면 여기에 세금계산서, 매입자 뭐 이런 거 있지만 여기에 주민번호 발급분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저장할까요?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면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디 가서 찾는다? 부가세 합계표에 가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있죠? 눌러주시고 1기 확정이었습니다. 04월부터 06월까지. 자, 엔터. 자, 여기 보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 발급분 나와 있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공급가액을 물어봤습니다. 주민번호 발급분의 공급가액 여기 있죠. 주민번호 발급분 공급가액 이겁니다. 자, 공급가를 물어보는지 세액을 물어보는지 공급 대가를 물어보는지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500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00만원. 아마 조회하는 문제는 이 순서대로만 기준을 잡으셔서 풀이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세 문제는 공짜로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산회계 1급 104회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